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세계 3대 3호 투자펀드 운용사를 경영하고 있는 데이빗 루벤스타인, 억만장자죠. 근데 이분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비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사모펀드 하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진 않죠.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직접 진행을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전이죠, 작전.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바로 던져버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굉장히 크죠. 이런 양반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린다는 건 한 번 더 투기의 현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칼리의 억만장자 공동 설립자인 데이빗 루벤스타인은 암호화폐에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했고, 의회에서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은 이유는 세력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펌핑을 시켰는데 따라오지 않은 개미들, 그리고 하락을 위해서 던졌는데 그 밑에서 그냥 입을 쩍쩍 벌리고 다 받아 먹어버리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 세력들도, 암호화폐 세력들도 쉽게 장난질을 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17,800불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 17,800불이 다시 오기를 한 번 더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선물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17,800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없으면 절대 이런 것들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20배 정도 아니면 10배 정도 롱을 때려버리고 그대로 그냥 한번 놔둬보려고요. 얼마까지 올라간가. 그리고 강제 청산을 당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약간 소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물 투자는 분명히 내가 팔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 투자는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돈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 17,800불이 왔을 때 제가 비트코인을 탈지, 이더리움을 탈지, 아니면 XRP 리플에 그냥 꽂아버릴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한번 직접 진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거를 직접 눈으로 보셔야 선물을 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17,800불이 비트코인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기회는 위험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지식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은 차트의 왕이다, 내가 그냥 차트만 보게 되면 무조건 맞았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은 원화채굴에 집중하세요. 어쨌든 루벤스타인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극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젊은 세대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암호화 산업 자체는 미래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의적인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마이너스가 심한가 보죠, 이 양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올 한해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 비해 급격히 하락을 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새삼스럽게 또 한번 되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타인은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록체인 관련 투자뿐만 아니라 암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한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혁신적인 발표를 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돌파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아시겠지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나라죠. 이 데이터를 잠깐 봐볼까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 동안 통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대해 극도로 낮아져 어려움에 직면한 세계 제3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고안된 신자본주의 버전을 시작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 가계의 부를 늘리고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금 감면하기 이전에는 웹3 산업군에 대한 법인세가 굉장히 높아서 암호화폐 회사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사들이 싱가포르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블록체인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원투펀치를 맞은 거죠. 일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될 회사들, 그리고 인재들의 해외 도피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뭐 깨달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브리그를 통해서 배출된 컴퓨터 천재, 공학 박사들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천재들이 움직이는 건 어쨌든 돈이겠죠. 돈. 1조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유니콘 기업. 이 유니콘 기업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산업군이 지금은 암호화폐이니까 결국 그런 천재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단연코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겠죠. 어쨌든 기시다 총리는 신자본주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신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뜻이 탈달러화를 표방하지 않을까요? 달러에 지쳐버린 전 세계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쳐버리겠죠. 어쨌든 기업이나 그리고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인해서 일본은 친암호화 단체 및 기업이 국가의 조세 규정 변경을 요구를 했다. 그리고 현재의 투자 한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브레이크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 이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이니셔티브는, 이 시작은 시민들의 저축을 국가 경제에 투입을 하거나 일본 경제가 이전 성장률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투자 도구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 나라가 너무 힘들고 해먹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뭔가 일본이란 나라에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그 산업군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투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충분한 수익률이 날 수 있다면 이거를 통해서라도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 같아요. 이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죠. 어쩌면 국가가 그렇게 크나큰 노력을 하지 않고 코인 투자를 장려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교육 시스템을 잘 굴려준다면 충분히 그 국가의 국민들은, 시민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본이란 국가의 국민들은, 국민 개개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겠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겠죠. 일본이 지금 또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또 떠오르는 코인이 하나 있죠. 굉장히 일본과 친한 코인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XRP 리플. 때마침 이 기사와 같이 지금 일본과 XRP 리플에 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 기시다 총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식과 발맞춰서 아주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일본에서 웹3 개발을 가속화한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인 비트렉스가 블록체인 기업인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파트너십
관계의 일환으로 XRP 원장을 중심으로 웹3 디자인 랩을 구축하겠다. 이 서비스는 일본 기반 기업이 웹3 비즈니스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한다. 일본 리플 일본, 리플 비트TV 한국.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웹3 관련 사용 사례에 대한 일본 기업을 교육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리플의 전략 운영 담당 부사장은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XRP 레저의 견고성, 단단함, 튼튼함, 확실함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 뭐 이러겠죠. 리플은 오랫동안 일본 시장에서 아주 그냥 인기가 좋았다. 그리고 블레이드 갈링 하우스가 점 찍은 나라가 일본이었죠. SEC가 성가시게 하고 SEC가 귀찮게 한다면 나는 미국을 떠나겠다. 떠나는 것으로 고려했던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리플은 미국의 법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확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액션이다. 생쇼다. 미국은 굉장히 즐기고 있다.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CBDC 관련 아주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고 확실하게 미국이 지금 오버 액션을 하고 있다. 분명히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져 있다. 대중들이 느끼지 못하게 은밀하게 항상 그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예민한 통화 시스템에 관한 뉴스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 CBDC도 아니고 기축통화국, 전세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달러의 디지털화, 디지털 달러, 그 바다와 같은 곳에 결국 리플 XRP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세요. 그 생각을 믿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또 주말입니다. 주말은 항상 즐겁게,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 꼭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